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노동자의 인권을 대변해온 국회의원 이수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던 20년 경력의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 분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직접 발로 뛰며 소외된 이들을 찾아다니는 현장 중심 국회의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거리에서 농성 중인 전국 대리운전 노조, 서울라이더 유니원, 조합원들을 찾아간 이수진 의원. 가해 사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2배 이상으로 띄워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평점이 낮으면 아예 앱을 정지시킨다든가 하고, 지금 이렇게 민 같은 경우 시간대별로 배달료가 달라요. 그리고 이처럼 노동자이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삶과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깃발을 세우는 의미 있는 선언을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7월 번역협동조합, CN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 노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6개 노동단체의 연대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직접 힘을 보탠 이수진 의원. 하지만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저도 노동조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성을 좀 알아요. 혼자 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길에서 생활하는 게 사실은 되게 몸이 축나는 일이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사실은 또 실행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되게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해달라 지금 요구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근로기준법 하려면 우리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야간 노동을 어떻게 측정할 거며, 우리 또 대기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노조할 권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428일 만에 아시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어렵게 받았어요. 428에 1년 2개월 만에 받았죠? 7월 17일 날 필증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받았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우리 대리기사, 퀵기사, 아마 배달 노동자라는 거는 부정을 못해. 누구도 다 하니까. 근데 지금 교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대리기사는 노동자 맞다는데, 근데 내가 사용자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대리운전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428일 만에 겨우 합법 노조가 됐지만, 사용업체는 우린 사용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단체 교섭을 계속 회피하는 상황. 이수진 의원은 그 누구보다 이들의 답답한 심정을 잘 헤아린다. 대리기사 노동조합은 신고 필증은 나왔지만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좀 답답해요. 좀 빠르게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되게 힘드시잖아요, 다들. 콜수도 줄어들었고, 사실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다들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고용보험이든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려요. 병원 간호사에서 노동운동가의 삶을 선택한 이수진 의원.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산별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노동계를 대변해왔다. 저는 이제 좀 부당한 인사이동의 경험이 있었고요. 보통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만두거나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노사협의회에서 인정이 됐고, 이제 그런 경험들 하면서 힘들어도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다들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누군가는 나서서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낸다라면은 그 환경이, 잘못된 환경이 변화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노동조합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제 계기이죠. 아침 일찍 의원실로 출근한 이수진 의원.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한 덕분일까 부지런한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의원님 오늘 제일 먼저 출근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원래 이렇게 일찍 오세요? 예, 원래 사무실 국회는 6시쯤 도착해요. 아침에 오면 컴퓨터 먼저 켜고요. 뉴스 좀 쭉 TV 켜고 컴퓨터 켜고 그다음에 뉴스 스크랩된 거 좀 보면서 어저께 이제 못한 것들, 그러고 이제 핸드폰 보면서 일정, 오늘 하루 일정 한번 쭉 지도 그려보면서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자투리 시간마저 허투루 쓰지 않는 이수진 의원. 그에게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 또 저는 노동 쪽은 제가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환경은 이쪽에 와서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 공부 좀 하고 토론회 있으면 토론회 가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국회 토론회가 거의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랑 기자회견이 많지 않으니까 좀 공부할 시간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 결과 1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의 1호 법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다. 저는 이제는 이게 그 노동자들에게 노동이라는 본인 스스로의 이름표를 좀 찾아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냥 상징적인 법안이라 제 1호 법안으로 했는데, 요거는 좀 여야 의원들께서 이견 없이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계의 오랜 수건 과제인 1호 법안을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에서 유래합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고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법에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듯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노동이라는 신성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찾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법안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이름표를 찾고 싶다. 노동으로 바꾸자. 노동절로 하자. 이게 제 1호 법안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1호 법안. 항상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생각하는 이수진 의원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 국회에 입성한 뒤 1분 1초가 아쉬운 이수진 의원.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토론회 장이 열린다. 재물공개죄로 들어가고 여성범죄도 안 들어가고 근데 그거랑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대학원에도 있었고. 오늘의 주제는 한창 논란이 된 여대생 운동화 정액 사건의 피의자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것에 관해서다.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재물손괴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지.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질타받아 마땅한데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 한다는 게 좀. 관련해서는 법이 필요하네. 대화 주제가 되게 무거우세요? 다 무거워요? 다른 분들은 밝은가요?
우리가 진지해가지고 우리 그래 우리 너무 일만 하나 보다. 안녕하십니까. 뭐 하세요?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녕하세요. 우리 윤희 의원님. 안녕.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같이 계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그 실력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저희 당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내시는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저 준비된 의원. 초선이지만 삼성 같은 의원님. 최고위원을 영광하신.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출신. 최고위원을 오늘 역임하신. 점심 때 모이세요. 초선 의원 이수진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11년 한국노총과 민주당 통합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노동계와 당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법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나 주장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잘끼리 많으시네요. 네. 13년차 간호사에서 노동운동가로 우리의 살 길은 단결뿐입니다. 함께 투쟁해주신 동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으십니까?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인생 3막을 맞이한 이수진 의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게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실은 노동 양극화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구나. 기업은 점점 돈을 벌고 곳간에 그런 사내 유보금은 쌓여가는데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이건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하구나. 정권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협상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도 뭐 몇 달 뒤에 노동부에서 지침 내리고 공문 내리면은 사측에서는 이거 바꿔야 된다, 저거 바꿔야 된다 하고 노동조합을 들들 볶아대고 이런 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동료들과 함께 그 불필요한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정치 영역에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좌진들과 함께하는 회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 돌봄 문제에 관심이 많다. 돌봄 문제가 첫 번째고 또 요즘에는 학력 격차의 문제,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 그렇죠. 혜림 비서 애들이 지역 아동센터 다닌 건가? 그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맞죠 그게? 네. 이제 대다수 지역아동센터가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공개됐듯이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운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 센터를 다녀도 좀 케어나 이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끊기고 또 학습에도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강제성이 학원보다는 덜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돌봄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선별적 복지처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시에는 필요시에는 부모가 뭐 일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엄마로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 내온 이수진 의원. 비용 부담 문제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이들이 방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근데 지금 너무 비쌉니다. 거의 2만 원 가까이 정부 지원 없이는 이게 아이가 둘이면은 한 시간에 4만 원을 내고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국가가 그런 보육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한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이수진 의원. 최근에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0,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주로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면서 노동자로서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불안정 고용으로 사실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 수입원으로서 먹고 사는 그런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4대 보험들이 용돈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게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과 연계되어져서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수진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에 이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로 일을 하다 보니 노동과 여성에 특별히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가 잘 듣고 또 공부하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또 법안을 마련하고 또 제도로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문제제기됐던 여성가족부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센터 직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처우도 조금 개선되면 좋겠지만 그 급여 호봉 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런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된 기쁨도 잠시고 이게 좀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1년 계약 중인가요? 다음에도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매년 계약하나요? 네네. 그거는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예요. 다 매년 계약하는 거는 똑같은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복지기관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인건비 차이는 호봉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 81% 수준. 여성이 많이 있는 사업장은 왠지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특히나 여가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사업장을 위탁을 하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지자체나 이런 데 제가 봤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가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지난 7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가 일한 만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약간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OECD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남녀가 이렇게 임금을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이 임금을 적게 받는 남성보다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평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내 부모가 재산이 많든 적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소중하고 중요하다.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을 발로 뛰는 이수진 의원. 국정감사를 2주 앞두고 현장 국감을 위해 충남 금산으로 향했다. 예산밭이 많네요. 네. 이게 정말 비싼 농사인데 농민들이 한 4, 5년 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침수가 되니까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일반 그냥 4, 5년 농사를 멈춘 거예요. 금산군 제원면 일대는 지난 8월 초 상부에 있는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침수 피해를 겪은 지역이다. 당장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 유지 걱정에 앓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찾으려는 이수진 의원. 수많은 노동 현장을 뛰어다녔던 이수진 의원에게 현장은 늘 답이 있는 곳이었다.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금산 지역 주민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번 홍수 피해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는 주장이다. 잠깐 브리핑 좀 드리겠습니다. 14시간 동안 그냥 갑니다, 이게. 용담댐은 폭우가 내리던 날 방류량을 초당 700톤에서 3,000톤으로 4배가량 늘렸고 그 결과 인삼밭이 침수되고 5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양을 그 시기에 못 뺐고 이 인삼은 물에 한번 침수가 되면은 바로 썩어버려요. 감자 썩듯이 그냥 거짓말처럼 썩어 들어가요. 다 베렸어요. 여기서 비듬고 다 비듬어서 이걸 했는데
근데 이분들은 먹고 사는 분들째 치고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나몰라라 한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었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에서 댐의 방류를 승인할 때의 시나리오는 국토부의 하천 제방 정보를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제방 붕괴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침수 피해는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완전한 물관리를 통한 홍수방지 3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용담댐 홍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번 수해는 유례없는 폭우, 사전 방류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 관리가 원인입니다. 또 하천보 상류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으로 보 상류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다 보니 수압이 제방에 가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하천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전환해 홍수 예방 체제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그런 논의가 많이 있죠. 일단은 이제 이번 그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댐 관리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 곧 출범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할 겁니다.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울 작정이고요. 피해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이수진 의원. 당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잘 해주시면은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열려져야 하는데 현재 환경부주 쪽으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은 피해 주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 당사자는 환경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 조사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 상당히 큰 문제다. 이게 이제 인재나 천재를 떠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그거는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거 상식 밖으로 상상 초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아까 을지문 덕장부스 살수대첩 하는데 이건 농민 살수대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에서부터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이수진 의원. 힘들고 속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정부고 국회 아니겠나. 그럴 때는 보통 그분들의 아픔에 먼저 공감해 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해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법을 찾도록 애써줘야죠. 항상 노동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노력해온 노동대표 국회의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과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국회의원.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뛰는 이수진 의원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접을 받고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다면은 저는 그거는 정치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네, 국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평가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국가가 그런 정치가 되게끔 제가 국회에서 21대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미 씨를 기억하는 사람으로부터 이거 떼거를 하자는